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래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산 모빌리티 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오늘 열린 프레스데이에서 현대차가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올해 행사에선 월드 프리미어 5대와 미래 콘셉트카가 대거 공개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식음료 업계가 스포츠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파리 랜드마크인 에펠탑의 포장마차를 여는 등 이색 마케팅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은행의 단기 순익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금융이 비은행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삼고 증권과 보험, 알뜰폰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의 백신 위탁 생산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60%를 3,390억 원에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래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산 모빌리티 쇼가 하루 뒤 개막합니다. 현대차는 새로운 전동화 기준을 제시할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기아도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선보였는데요. 르노코리아는 수년간 공들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인 하이브리드 SUV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알록달록한 차 5대가 줄지어 나옵니다. 현대차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 모빌리티 쇼 프레스데이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를 잡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이코닉한 외관과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 그리고 압도적인 주행거리로 고객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인 동시에 전기차 대중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기아는 브랜드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의 전용 위장막 모델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픽업 트럭 타스만의 전용 위장막 모델입니다. 활동성과 실용성을 갖춘 타스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픽업 트럭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전시 공간에 올해 CES에서 선보인 PB5와 소형 PB1, 대형 PB7 등 3종의 콘셉트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사명과 로장주를 바꾸며 새롭게 출발한 르노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동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년 만에 신차인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서겠다는 보관입니다. Is making our brand much more young and attractive, and we have very good feedbacks on this change. We introduced Esprit Alpine, which is completely French design oriented, and which is giving a completely different taste from what you can see on the competition market. 제네시스는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고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인 G8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수입차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모빌리티 쇼에 참가한 BMW 그룹 코리아는 초고성능 쿠페 뉴 M4와 순수전기 SAC 올뉴 iX2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식음료 업계는 전통적인 대목인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 스포츠 팬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전합니다. OB, we are incredibly proud to announce Cass as the first ever Korean beer sponsor for the Olympics at a worldwide Olympic partner level. 오비맥주 카스가 국내 주류업계에서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오비맥주는 카스 프레시와 노날콜 음료 카스 제로를 앞세워 올림픽 마케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맥주 브랜드의 노날콜 음료가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된 것은 카스가 최초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아무래도 밤낮으로 경기 시청하실 텐데 많은 분들에게 선택권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카스 제로를 저희가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고요. 파리 현지에도 다양한 마케팅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비맥주는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에펠탑 근처에서 한국의 주류 문화를 테마로 카스 포차를 운영하며 현지 마케팅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PC 파리바게뜨도 대한체육회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팀 코리아를 공식 후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도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의 패키지에 오륜기 일러스트를 담는 한편 국가대표 선수 3명을 파워에이드 새 모델로 발탁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 마케팅의 일종. 스포츠 경기는 장시간을 들여 준비해온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순간인 만큼 선수들의 진정성과 결실을 맺는 감동이 경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이들을 후원함으로써 자연스레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엔데믹 후 첫 올림픽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를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사 대 금융지주 가운데 은행의 단기 순익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금융이 비은행 사업 확장에 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설정하고 증권과 보험 알뜰폰 등 영역에 진출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을 향한 도약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금융그룹은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높은 은행 비중에서 탈피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증권업, 보험업 진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우리금융 내 단기순익 비중을 살펴보면 무려 95%가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사와 비교하면 은행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우리금융은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등을 매각을 해서 현재 이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보험사가 없습니다. 지난해 임종용 회장은 취임 후부터 증권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강조해왔는데 그 결과들이 올해부터 수면 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게요. 우리금융의 10년만 증권업 재진출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이 이제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그리고 포스증권을 합병을 하고 그리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를 결의함에 따라서 지난 2014년 NH농협금융에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 내에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합병법인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제 합병 계약서 정관에 명시됐는데 기존의 이제 우리금융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투자 단어를 사명에 넣어서 주 업무인 IB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게 우리금융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출범 후에 10년 내에 업계 10위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현재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에도 적극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추진 얘기가 핫 이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에 이어서 동양생명 그리고 ABL생명 인수 검토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이 어제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수에 대한 협의 중이나 매각 조건 등 구체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처음으로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요 보험사 매물에 대한 인수 검토와 실사를 밝힘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장에 피력하면서 오버페이, 그러니까 이제 과다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수 가격인데 계약 서비스 마진 기준으로 동양생명이 2조 7천억 원, 그리고 ABL생명이 8,700억 원 수준이고 자기 자본은 각각 2조 6천억 원, 그리고 8,900억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실사와 협상 과정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롯데손보의 경우는 최대 주주 JKL 파트너스가 매각가를 최대 3조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우리금융이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참여 중이고요. 롯데손보의 본입찰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험권의 이 3장 카드를 가지고 우리금융은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금융이 알뜰폰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LG U+ 손에 잡고 시장 알뜰폰 시장에 좀 뛰어들기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이어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알뜰폰 사업 진출이 두 번째가 된 셈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이 LG U+와 가상 이동망 사업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이제 금융통신 상품 그리고 서비스 개발, 알뜰폰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창출 등 성공적 알뜰폰 사업을 위해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이제 무엇보다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이동통신과 금융의 협업이 필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같은 사업 결정을 내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은행권 가운데는 가장 먼저 발을 들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KB 알뜰폰 서비스 이름인 KB 리브 모바일 가입자 수가 42만 명이고요. 좀 역사를 살펴보면 2019년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 1호로 출범을 해서 지난 4월 금융위 은행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KB 알뜰폰이 시장의 큰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통신업계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LG U+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또 실적 상승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금융의 마지막 퍼즐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보험사 인수까지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요. 일단 종합금융그룹의 외형을 일단 모두 갖춘 만큼 다른 금융지주사들과의 본격적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현재 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우리금융 순이익이 가장 마지막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지주사의 경우는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오면서 수익성 개선을 해왔는데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증권사, 보험사가 없어서 수익 규모를 늘리기가 좀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제 모두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남은 과제는 시장 점유와 수익 창출 부분입니다. 이제 포스증권의 경우는 온라인 상품으로 이제 주로 판매하던 소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자기 자본이 1조 1,500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보면 이제 증권사 자기 자본 10위인 대신증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지주사별 순위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전체 파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이연아 기자와 우리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클로케 그룹과 CMO CDMO 전문 회사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는 독일에 설립된 100% 자회사를 통해 클로케 그룹이 보유한 IDT 바이오로지카 구주 일부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약 7,500만 유로의 신주를 포함해 회사 지분 60%를 약 3,39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케 그룹은 IDT 바이오로지카 지분 40%를 유지하는 동시에 약 760억 원을 SK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9%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2,630억 원의 보유 현금으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IDT 바이오로지카의 최대 주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클로케그룹은 IDT 바이오로지카를 공동 운영하며 두 회사의 교차 지분 인수를 통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불 능력을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지불 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상백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면서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 업종도 좀 더 살 수 있게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선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총회와 국내 반도체 경계의 바로미터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 민감한 이슈라 시장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가운데 증권가에선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간밤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의 5월까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4분기 가이던스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총도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젠슨 왕 대표는 자사의 AI 칩이 경제적이라며 시장 선두주자로 포부를 밝혔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의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PBR 1.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이 2025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이 가격이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HBM 공급사로 올해만 65%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35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HBM 우위를 지속하며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익 5조 원 이상의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교통과 인프라를 갖춘 곳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생애 최초 아파트 매수 중 60%가 경기도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총 88,780건의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55,893건으로 6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19.1%, 인천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화성이며 파주, 광주, 의정부, 수원, 부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집값이 저렴하면서도 인프라와 교통 등이 잘 갖춰진 곳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해주는 정책 대출이나 저가 매물 중에서 살기 좋은 것 위주로 좀 샀다 보니까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도 중에서 신도시가 좀 대단지로 구축이 되고 또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호재가 있는 파주나 동탄 같은 지역들에 특히 거래들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작년과 비교해 생애 최초 매수량도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은 46,011건으로 올해 21%가량 올랐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에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이 몰린 건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인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한 매수세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는 6억 원으로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값인 5억 4,341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초 자동차 보험과 용종보험을 시작으로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작됐죠. 출시 5개월 만에 새로운 보험 상품군이 추가됩니다. 오늘부터는 저축보험도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함께 펫보험과 여행자 보험 출시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세계 생명보험사가 참여한 저축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장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공시 이율을 연복리로 적용해 만기 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 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축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참여하는 세계보험사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가격과 비교 서비스에 노출한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거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 초 가장 먼저 출시된 자동차 보험의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 반응이 미지근했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 보험사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각사 홈페이지 가격보다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탑재한 자동차 보험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간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약 49만 명. 이 중 실제 보험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약 4만 6천여 건입니다. 이용률에 비해 실제 계약까지는 9%대 수준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들의 이용 경험 축적과 다양한 후속 상품 출시를 통한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실적만 보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소비자들이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편익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점차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금융위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내년까지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펫보험과 여행자 보험은 혁신 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서민금융 관련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곳에 모은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이따가 오는 30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관계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 이따는 새희망홀씨, 사이돌 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해 모두 72개 상품 가운데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 추천과 보증서 발급, 대출까지 모두 시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금융위는 이따 이용자 가운데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대상 복지 연계를 연체자 대상 채무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점검하는 한편 복지와 법률 지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